네, 다항식의 연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먼저 가 조건을 먼저 보시면 OC 더하기 CD의 길이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DA 더하기 AB 더하기 BO의 길이의 합은 3X 더하기 Y 더하기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ABC의 넓이를 XY라는 식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온 문자 X와 Y는 우리가 설정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넓이를 XY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문자 뭐 A, B, C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뭔가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OC 더하기 CD니까 OC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CD가 여기입니다. 자, 편의상 요 OC의 길이를 뭐 A라고 놓고요. CD의 길이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직사각형이 반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요 OB의 길이인 여기도 A가 되겠죠. 그러면 요 AD의 길이는 당연히 EA가 되고요. AB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C 더하기 CD 이 부분입니다. OC 더하기 CD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번 OC 더하기 CD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B가 결국은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X 더하기 Y 더하기 3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DA 더하기 AB 더하기 BO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AD 더하기 AB 더하기 BO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DA 더하기 AB 더하기 BO를 A와 B로 표현하자면 EA 더하기 B 더하기 A죠.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3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요 길이가 3A 더하기 B가 3X 플러스 Y 플러스 5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를 S라고 할게요. S는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2A 곱하기 높이 B 해서 2AB가 되겠죠. 그럼 이 넓이를 X와 Y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요 A와 B를 X와 Y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A 더하기 B가 X 더하기 Y 더하기 3과 같고 3A 더하기 B가 3X 더하기 Y 더하기 5와 같다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방 정식을 풀면 일단 3A 더하기 B는 3X 더하기 Y 더하기 5고요. A 더하기 B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빼주시면 좌변은 2A가 되고요. 우변은 2X 더하기 2 이렇게겠죠. 그럼 따라서 A는 X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B는요. B는 주어진 식을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이것을 요 두 번째 식에다 넣어보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Y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넓이로 돌아와서 S는 2AB 같으니까 2 곱하기 A 대신에 X 더하기 1 B 대신에 Y 플러스 2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2. 그래서 몇 번입니까?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다항식 fx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요 fx의 지금 차수는 모르죠. 근데 gx의 차수는 알려졌습니다. gx는 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은 gx는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와 gx의 이제 형태를 알았으니까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모두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지금 동일한 요 fx 더하기 gx를요, 하나는 다항식 x로 나눴을 때고요, 하나는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항식 x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가 되겠죠. 상수. 이 나머지가 분명 상수 r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네, 이 값은 r, 상수 r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 뭔가 미리 추정을 하자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 fx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fx의 fx가 어떤 식입니까? fx가 상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나머지가 fx는 2x 제곱 플러스 4x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겠다. 최고차의 계수가 2인 2차식일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 G1이 7일 때 F3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번을 좀 차근차근히 우리가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요 fx 더하기 gx를 나는 x로 나눴어요. 그때 어떤 몫이 생길 겁니다. 이걸 q1x로 할게요. 그때 나머지 r, 상수가 생기겠죠. 자, 똑같은 다항식인 fx, gx를 이번에는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어요. 그럼 나머지 몫이 하나 생기겠죠. 이걸 q2x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 나머지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요 나머지 같으니까 r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식을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fx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따라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F3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R만 구하면 fx의 식을 완전히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R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fx의 형태까지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나눗셈 정리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fx 더하기 gx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fx가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럼 gx는 3차입니다. 3차인데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입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차 다항식이 되겠죠. 자, 이 fx 더하기 gx를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x로 나눴을 때 당연히 몫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몫이 2차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몫을 가질 거예요. 그때 나머지가 r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그럼 몫은 당연히 1차가 되겠죠. 1차가 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식의 1차항의 개수는 x가 되고요. 상수를 그냥 이렇게 x 플러스 k라고 몫의 형태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r이 되겠죠. 맞습니까? 나머지 같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식의 형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상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수항을 한번 비교해 보자.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상수를 보자면 상수항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항은 r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식에서의 상수항은요. 두 번째 식의 상수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2k죠. 잘못 썼네요. 2k 플러스 r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r이 있으니까 이거를 적당히 지워주시면 따라서 k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r이라고 넣을 수 있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 플러스 gx가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고요. g1이 7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f1 더하기 g1은 1을 집어넣을까요?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때 g1이 7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7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F1은 R-6이 되겠네요. R-6. 그렇죠? R-6.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fx 구해놨잖아요. fx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r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1을 넣은 거랑 요 식에다가 1을 넣은 값이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4번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F1이라는 것은 자 여기다 넣으면요 2 더하기 4 빼기 2r이니까 6 마이너스 2r이고요. 이 값은 뭐랑 같은 거예요? r 마이너스 6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3r은 12가 되고요. r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식 다 구할 수 있죠. fx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자, 마지막에 왔습니다. f3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f3이라는 것은 18 더하기 12 빼기 8 해서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2번 2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3번을 보시면 자, 서로 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2B인 직류면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직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하는 12개의 작은 직류면체로 나누었대요. 이때 부피가 150인 직류면체가 5개가 된다. 이때 A 플러스 2B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같은 문제는요. 지금 12개의 작은 직류면체로 나누었는데 그 직류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직류면체의 부피, 하나하나의 부피의 형태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모든 모서리가 A가 됐을 때 그 부피는 A 세제곱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A자리가 2개 있고 B자리가 하나인 직류면체의 부피는 A 제곱 B라는 부피로 가겠죠. 그 다음에 A 하나, B 2개짜리 모서리를 갖는 직류면체는 부피가 A, B 제곱 이런 형태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가 B인 직류면체의 부피는 B 세제곱.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이 네 가지 형태의 부피의 값을 갖는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부피가 150이 되게 하는 직류면체가 5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처음 부피 나누기 전에 전체 직류면체의 부피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어떤 형태가 5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기 전에 처음 부피 전체 부피를 V라고 할게요.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B가 부피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좀 전개를 해보자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A 플러스 2B. 자, 차근차근 분배 법칙을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 2A 제곱 B 그 다음에 2A 제곱 B 그 다음에 4AB 제곱 그 다음에 AB 제곱 그 다음에 2B 세제곱으로 되겠죠. 자, 동료한끼리 계산해 주시면 A 세제곱 플러스 4A 제곱 B 플러스 5AB 제곱 플러스 2B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제시되었던 이 직류면체 전체의 부피를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잘 보시면 A 세제곱짜리 하나, A 제곱 B라는 것 부피라는 게 4개, AB 제곱의 형태의 5개, B 세제곱짜리 2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부피가 150인 직류면체가 5개 있다는 거는요.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요 A, B 제곱 형태라는 거죠. 150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150짜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서 쓰자면 요 부피가 150인 직류면체는 결과적으로 A, B 제곱 형태라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서리 하나가 A고 B자리가 2개 있다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근데 요 모서리의 길이 A와 B가 서로 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곱해서 150이 나오게 하는 이 자연수들의 곱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쵸? 그럼 150은 일단 10 곱하기 15죠. 좀 조금씩 분리해 나갑시다. 1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5고요. 15라는 거는 3 곱하기 5죠. 그럼 결과적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요 150이라는 요 숫자를 자연수를 소인수분했더니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A, B 제곱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A가 있고요. B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A가 뭐가 되고 B가 뭐가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일단 가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B가 5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A는 2 곱하기 3인 요 6이 돼서 서로서로인 우리가 자연수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곱이 나올 수 있는데 더 이상 제곱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B가 만약에 1이고요. A가 전체인 150이 돼도 되겠죠. 서로서의 의미라는 것은 두 자연수의 관계입니다. 서로서라는 관계는 두 자연수의 약수가 1뿐인 이 자연수들의 관계를 서로서로 하기 때문에 B가 1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6, B가 5 또는 A가 150, B가 1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A 더하기 2B의 값은 6 더하기 10이니까 16이 되거나 또는 150 더하기 2니까 152가 된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3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4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CH의 길이가 1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분의 4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때 BH가 X라고 할 때 3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의 값은 단 X는 1보다 작대요. 자, 일단은 그러면 주어진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CH의 길이가 CH가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각형 ABC 넓이는 3분의 4다. 좀 나중에 하고요. 요 BH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BH의 길이가 X입니다. X.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일단 높이는 1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 밑변에 해당하는 요 AB의 길이를 우리가 좀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 높이는 1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넓이 먼저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빈 공간을 활용할게요. 첫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높이 CH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H는 모르니까 AH 그 다음에 CH가 1이라고 했나요? 1이죠. 1인데 이 값이 3분의 4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따라서 AH의 길이는 3분의 4 곱하기 2에서 3분의 8이 되겠네요. A의 전체 길이가 3분의 8.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전체 길이가 3분의 8이니까 좀 잘못했네요. AH가 아니었네요. 처음에 그렇죠. AB인데 갑자기 여기가 왜 AH가 됐을까요?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요 AB의 길이 AB의 길이가 3분의 8이죠. 그러면 요 AH의 길이는 3분의 8에서 X를 뺀 길이가 AH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2번을 좀 내려서 쓸게요. 자, 일단 요 삼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를 지금 x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 변들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직각삼각형 안에서 수선을 발휘해서 안에 또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하는 이런 도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있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서는요. CH의 제곱은 뭐랑 같다? AH 곱하기 BH와 같다. 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거죠. 닮음. 자, 왜냐면 봐봐요. 각 A를 뭐 동글뱅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근데 직각삼각형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요. 자, 요 각비를 별땡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요 동글뱅이랑 별땡을 하면 90도가 돼야 돼요. 그죠? 왜? 각 C가 이미 직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 각 CHA도 직각이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별땡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동글뱅이가 되겠죠.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작은 직각삼각형들이 다 모두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음 비를 이용한 비례식을 통해서 나온 공식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한 CH 제곱은 AH 곱하기 BH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그럼 여기다 바로 적용을 하자면 CH가 1이죠. 그럼 1은 자, AH는 3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BH가 X죠. 맞습니까? 이 식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은 3분의 8x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양변에 3을 곱할까요? 그러면 3은 8x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자, 한쪽으로 다 옮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서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라는 값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7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푸는 방법은 나눗셈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차수의 다항식이 너무 차수가 크기 때문에 좀 차수를 줄여가자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차수를 줄였죠. 3x 제곱은 뭐랑 같은 거예요? 8x 마이너스 3과 같은 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양변에다가 x를 또 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세제곱은 8x 제곱 마이너스 3x와 같죠. 자, 이것을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에다가 요 3x 세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8x 제곱 마이너스 3x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이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간단히 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요 3x 제곱이 뭐랑 같다고 했죠? 문제에서 방금 구한 거에서 8x 마이너스 3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3x 제곱 대신에 8x 마이너스 3을 우리가 또 대입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x 플러스 4로 좀 간단히 줄어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대체 x가 뭐길래 우리 9x 더하기 4만 구하면 되는데 x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x는 어렵지 않습니다. x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어떻게 되겠죠? x는 근해 공식 이용하면 짝수 공식 쓸까요? 짝수 공식 쓰면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은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단 x가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따라서 x는 이 중에서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요. 그쵸? 3분의 4 플러스 루트 7은 1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이 값을. 요 나온 x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곱하기 네 이거니까 12 9 곱하니까 9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4잖아요. 그죠? 그러면 3, 이 약분이 되죠? 3으로 그죠? 3으로 약분되니까 12 마이너스 3 루트 7 플러스 4네요. 그래서 16 마이너스 3 루트 7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이제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때 AB가 2 루트 6이고요. AB가 2 루트 6이고 삼각형 ABC 넓이가 3일 때 AC 세제곱 더하기 BC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C 세제곱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네, BC 세제곱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B의 길이가 2 루트 6이고요. 그쵸? 우리가 AC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설정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편의상 요 BC의 길이를 X, AC의 길이를 Y라고 놓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먼저 써놓고 가야 될 게 있죠. 요 직각삼각형 ABC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루트 6의 제곱 다시 말하면 24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넓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1 xy가 3이 돼야겠죠. 이 말은 뭐겠어요? xy는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24고요. xy가 6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해지겠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c 세제곱 더하기 bc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구하라는 거예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보자면 x 플러스 y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세제곱이 아니죠. 제곱의 값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x 더하기 y만 요거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요. 근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4고요. xy가 6이었으니까 2xy는 12가 돼서 네, 36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x 더하기 y는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다시 쓸게요. x 더하기 y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x 더하기 y가 6이고요. 6 곱하기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4였죠. 거기다가 xy를 빼는 거니까 6을 빼는 거죠. 6 곱하기 네 18, 18이 되겠죠. 그러면 6, 8, 48, 9니까 108이 문제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면체 A, B, C, D, E, F, G, H에서 단면 AFC가 되도록 사면체 FABC를 잘라냈대요. 자,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 잘라낸 게 오른쪽에 나오는 두 이체 도형입니다. 이렇게 잘라낸 두 이체 도형 볼게요. 이체 도형 A, C, D, E, F, G, H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1, 건널비를 S1이라고 하고요. 사면체 FABC, 요 끝에 있는 입체 도형의 그림이죠. FABC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2, 건널비를 S2라고 하자. 이때 L1 빼기 L2가 28이고요. S1 빼기 S2가 61이 될 때 AC 제곱 더하기 CF 제곱 더하기 FA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결국은 뭐냐면 요 단면에 해당하는 요 모서리의 길이죠. 여기 AC, CF, AF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천천히 각 모서리의 길이를 문자로 설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요 이 밑면의 요 가로를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밑면의 높이를 세로를 y, 그 다음에 이체 도형의 높이를 z라고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AC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볼까요? AC의 제곱은요. 요 AC의 제곱은 요 밑면의 대각선 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F는요. CF는 뭐가 되겠습니까? CF는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되고요. FA의 제곱은 뭐겠습니까? FA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L1 빼기 L2가 28이라는 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첫 번째 L1 빼기 L2를 모서리의 길이의 차가 28인 걸 이용하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 조심할 것까지라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쉽게 접근하려면요. 우리가 중복된 모서리를 굳이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첫 번째 입체 도형에서 요 첫 번째 입체 도형에서의 모서리 길이 합과 요 두 번째 입체 도형의 모서리 길이 합을 뺄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잘린 단면의 모서리 길이 있죠. 요 잘린 단면의 모서리 길이. 요 모서리 길이 합은요 어차피 모서리에서 합에서 서로 빼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L1 빼기 L2 할 때 이 단면의 모서리는 어차피 고려하지 말고 그 이외의 모서리의 길이 합만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차피 또 뺄 거니까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가보면 자, 요 첫 번째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 길이를 봤을 때 요 x자리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그렇죠?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이해가셨나요? x, x, x. 그렇죠? 그 다음에 y자리도 볼까요? y자리.
y자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가 y죠. 그 다음에 여기도 y가 있고요. 여기도 y가 있죠. 그렇죠? 3개 있죠. z도 마찬가지로 이거 z니까 z, z, z 이렇게 되겠죠. 단면의 모서리를 제외한 요 L1의 합은 결국 x가 3개, y도 3개, z가 3개니까요. 3x 더하기 3y 더하기 3z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x 하나, y 하나, z 하나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빼는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2xy xy가 아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28입니다. 그럼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4라는 우리가 원하는 식 하나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건널비를 한번 걸어가자죠. 건널비 S1 빼기 S2. 자, 건널비의 차를 계산할 때도 자, 이런 식으로 이 단면의 건널비는 어차피 뭐예요? 단면의 건널비는 S1에서도 계산할 거고요. S2에서도 우리가 계산할 겁니다. 근데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복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빼면 어차피 중복된 이외의 면만 계산하면 차만 구하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한번 S1 이 단면을 제외한 건널비를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일단 S1부터 볼까요? S1. 자, S1부터 보시면 밑면은 어떻게 해요? 밑면은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여기 x고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z였어요. 자, 밑면은 xy죠. xy. 그 다음에 윗면은 xy가 삼각형이 되니까 2분의 1 xy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옆면들로 차례대로 갈게요. 옆면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2분의 1 xz 더하기 2분의 1 yz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xz yz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좀 길죠? 자, 여기에서 S2 다시 말하면 요 두 번째 입체동에서의 건널비는요. 자, 헷갈리니까 또 길을 써놓을게요. 여기가 x였고요, 여기가 y예요, 여기가 z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xy 하나 있고요, 그죠? 2분의 1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xz 있고요, 2분의 1 yz가 이렇게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계산해 주시면 자,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결국 뭐만 남습니까? 결국 지울까 여기를? 결국은 검은색으로 하겠죠?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61이 된다 이거죠. 한 번 더 쓸게요. 따라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는 61이다. 자, 이제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ac 제곱 더하기 cf 제곱 더하기 fa 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x제곱 2개, y제곱 2개, z제곱 2개잖아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곱셈공식 변형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에서 뭐 해주면 돼요?
이 xy yz zx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4의 제곱이고요. 2 곱하기 6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14는 14의 제곱은 196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61은 120입니다. 그럼 빼주면 정답은 74가 문제 6번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마무리했고요. 이제 7번과 8번을 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 문제는요,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진 문제에 적용을 하는 문제는요, 천천히 대입만 잘하시면 된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동차 엔진 속에는 원기둥 모양의 실린더가 있다. 실린더의 지름과 높이를 각각 보호와 스트로크라 하고 실린더가 흡입할 수 있는 최대 기체량을 100이 량화한다. 자, 요약을 하자면 보호가 R이고요. 스트로크가 H고요. 실린더 개수가 M개인 100이량 W의 값은 이 식을 따른다고 한다. 됐습니까? 자, 식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두 자동차 A, B에 대하여 A의 보호는 B의 보호의 3분의 2배이고 A의 스트로크는 B의 스트로크의 8분의 9배이다. 실린더 개수가 같은 두 자동차 A, B의 총 배기량을 WA, WB라고 할 때 WB분의 WA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요. A가 B보다 몇 배, A는 B보의 몇 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기준을 뭘로 잡는 게 편해요? B를 잡는 게 편하겠죠. 맞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A의 보호가 B의 보호의 3분의 2잖아요. 그럼 B의 보호를 A라고 볼게요. 그럼 A의 보호는 3분의 2A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A의 스트로크가 B의 스트로크의 8분의 9배잖아요. 그죠? 그럼 B의 스트로크를 B라고 놓으면 A의 스트로크는 8분의 9 B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천천히 써볼게요. 그럼 자, 배기량 A의 배기량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파이 그쵸? 곱하기 R이 뭐예요? R이 보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A 제곱 그쵸? 곱하기 1000분의 HM이잖아요. 그죠? H가 뭡니까? H가 스트로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8분의 9B 곱하기 M. 자, 실린더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B의 배기량을 WB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파이 분의 2분의 1 A 이렇게 되겠죠. 제곱 맞습니까? 곱하기 1000분의 그냥 B 곱하기 M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두 개를 나누래요. WB분의 WA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감히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시킵시다. 네, 파이 날라가죠? M 날라가죠? B도 지우고요. 맞습니까? 2분의 1도 지우면 안 되겠죠? 제곱이니까 조심하셔야겠죠? A는 어차피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밑에는 뭐가 남습니까? 4분의 1이 남죠. 4분의 1. 분모는 4분의 1. 자, 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곱하기 8분의 9가 남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약분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 거죠? 8분의 1 곱하기 4랑 같은 거죠? 그래서 8분의 4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은 2분의 1이다. 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입만 잘하시면 됩니다. 실수 없이. 자,
8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자, 8번을 보시면 만원경에서 대물 렌즈의 지름의 길이를 구경이라고 하고 천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으는 능력을 직광력이라고 한다. 구경이 D인 만원경의 직광력을 F라고 한대요. 구경이 D고요. 직광력이 F입니다. 이 D와 F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F는 KD의 제곱, 단 K는 양의 상수이다. 자, K는 그냥 이 관계식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상수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구경이 40인 만원경 A의 직광력은 구경이 X인 만원경 B의 직광력의 2배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직광력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죠? 첫 번째 F1이라고 할게. F1은 뭐냐면 구경이 40인 만원경 A의 직광력이라고 할게요. 구경이 40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K 곱하기 D가 40인 거잖아요. 그죠? 40의 제곱, 다시 말하면 1600K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F2라는 거는요. 구경이 X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K의 X제곱이죠. 됐습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설정한 요 F1이 F2의 몇 배래요? 2배라요. 2배.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F1은 이 F2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600K는 KX 제곱이고요. 그렇죠? 그럼 양변을 K로 없애주면 X 제곱이 1600이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2가 빠졌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여기 2가 빠졌네요. 그쵸? 1600은 2x 제곱이죠. 따라서 x 제곱은 800이고요. x는 루트 800이죠. 루트 800. 400 곱하기 2니까 20 루트 2가 되겠네요.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